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바로 반독점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이 반독점법을 또 다시 언급하면서, 오늘 메이투안 디엠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지금 홍콩 시장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전부터 빠지고 있었지만, 이 이슈로 좀 더 빠진 느낌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저희 플로펜 기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거 다시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중국이 이제 12월 달에는 그 내년도 경제의 전반적인 그림을 짜고 이 구체적인 수치를 만드는 이제 달인데요. 그게 이제 사전 정지 작업으로 그 말씀하신 정치국 회의, 상무위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치국 회의에서 25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내년도 경제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반독점법을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그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무분별한 발전 이거 이제 제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축이 지금 반독점법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에 중국 경제의 어떤 그 규제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제 타켓은 이제 알리바바를 포함한 이 중국의 그 플랫폼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탄센트나 알리바바 그리고 징동, 메이투안을 보면 이 반독점법 얘기가 나온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가들이 하락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장사도 잘하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나고 있지만 네. 이런 하락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년도에 실시될 반독점법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이제 반독점법 뭐 이제 팡 기업들에 대한 규제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주춤하고 이런 모습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제재를 지금까지 안 한 거죠. 오히려 네.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신서비스,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육성해야 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부양을 하는 그런 네. 측면에서 왔다가 지금 뭐 텐센트 같은 경우도 가입자 수가 12억 명, 13억 명, 뭐 알리바바도 9억 명, 뭐 이런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서비스가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국가를 넘어서는 플랫폼의 힘, 이걸 발휘하는 단계까지 사실은 왔죠. 네.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11월 달에 이 플랫폼 경제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공청 이 회를 하는 중이지만 중국의 특성상 이걸 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99.9%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바라보는 플랫폼 기업은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풀어놨다. 이제 이 생각을 정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내비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맨 먼저 할 일이 바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고난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독점법이 뭐 없었던 거냐 이건 아니고요. 2008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 반독점법을 이제 개정을 했고요. 거기서 지금까지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네. 이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반독점법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터넷 경제 같은 경우가 뭐 그 예전에 같았으면은 이것이 그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네. 뭐 2000년 초반, 뭐 2010년 이때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이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에 독과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 집단이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다가 보니까 이거 규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대한 이제 무서움은 뭐냐 그러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조항이 이게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지 행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어떠한 내용인가요? 그래서 그게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같은데 세 가지 조항을 정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50% 넘어가면 이건 당연히 이제 한 기업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하는 지분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2가 되면 이것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상위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4분의 3, 75%가 되면 네. 이것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왔던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의 특징은 WTO입니다. Winner takes all. 아, 예. 1등이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네. 1등이 90%를 먹고 2등이 잘해야 10% 먹고 3등이 0%나 1%를 겨우 먹는 그 이 플랫폼 업체의 특징 때문에 1등 하는 놈이 이게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90% 시장을 다 장악해 버릴 수가 있고 이 90%를 가지고서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마케팅 또는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이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방해한다든지 또 이제 자기가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끼워 팔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배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에 다른 기업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거의 무소불위도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뭐 사이트에다 물건을 올리는 한국 기업들 서로가 이제 우리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올리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거기서 상위 노출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그건 알리바바 마음이죠. 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에만 그런 것이잖아. 중국 거의 모든 회사들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거대한 권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 50% 점유율 가진 놈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아까 보던 2개 회사, 3개 회사 여기에 3분의 2, 75% 조항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 2, 3위의 점유율이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58, 16, 5 그러면 이게 알리바바, 징동, 팬도더가 이게 이제 75%를 넘어가게 되지만 네. 1등하는 알리바바가 거의 58%고 2등이 16% 가져가고 그리고 핀도어 같은 거 5%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세 개 회사가 75%를 넘어가게 되면 핀도어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알리바바만인 게 아니라 징동 그렇죠. 핀도어까지도 시장 지배력 사업자에 들어가서 규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작은 기업들까지도 모조리 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51% 시장 지배적 한 명만 규제한다.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66% 예를 들면 75% 안에 들어가는 2개 회사, 3개 회사도 다 제재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1%여도 3등이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산업의 특징상 네. 빅3가 그 시장을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모든 플랫폼 사업자를 정부가 규제를 철저하게 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미 그 지난 11월 11일 날 그 우리 같은 빼빼로데이 그 광군절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 반독점법에 대한 그 유언행 사인을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26개 그 회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시행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겠다. 그래서 광군제 때도 보면은 뭐 물건을 몇십 조를 팔았네 그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을 먼저 부풀려 올려놨다가 깎아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0%밖에 안 깎았는데 50% 깎아줬다. 네. 이런 식의 사기도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원 하던 것을 그 전에 가격을 50% 올려서 150원이라고 네. 붙여놨다가 광군절 때 50% 잘라서 예를 들면 75원에 판다. 네. 그럼 50% 할인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5%밖에 할인 안 되는 거죠. 전형적인 눈속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런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회사들 다 불러서 앞으로 사기치다가 걸리면 이제 죽는다. 이거 시그널을 아주 강하게 줘버린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그림에도 좀 칼로 지금 고기를 쓰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반독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들은 이것이 무서불이 무한정으로 커올라는 그 제기 키운 콩나무처럼 하늘 끝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네.
드디어 정부가 이것을 과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마찬가지로 그 소액 대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3가지의 이게 심한 제한을 이미 했고, 네. 또 지금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이런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런 식의 제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관한 성장성,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최대 의미가 높은 성장성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있는 네. 그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되고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기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가입자 숫자라든지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 정책, 이것이 고삐가 어디까지 쥐어질 것인지, 네. 이게 주가 판단의 핵심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 내년 3월 양회의 때까지 또 디테일한 이제 정책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독점법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도 투자 자금이 많으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반독점법에 대한 이 규제 칼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이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를 다시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투자자분들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도 역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